마블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극락일 수도 있고 어쩌면 초비상일 수도 있습니다. 비상 초비상! 대형 떡밥이 이곳저곳에서 다 터져. 현실 오펜하이머인 거예요. 얘는 한 번밖에 안 터졌구나. 바비는 행복사로 웃음꽃 빵빵 터지고 하다 로튼 토마토는 나쁜 쪽으로 막 터져나가. 빵빵 터져라. 그러던 와중에 2027년 개봉 예정인 마블의 중요 작품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의 감독이 샘 레이미 아저씨다. 말해 뭐해 명작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의 장본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최근 닥스2의 역대급 호불호로다가 한쪽에서는 찬양을 한쪽에서는 원성을 샀던 감독님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불호가 세긴 했어야 음표 장면 하나만으로도 1시간 가까이 떠들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지요. 더칼랩! 최근 해외 영화 커뮤니티가 뜨겁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블이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의 감독으로서 샘 레이미를 최선책으로 여기고 있다 라는 것이었지요. 소스의 시발점은 바로 트위터의 한 글이었는데 그 X로 바뀌긴 했는데 누가 X라고 부르냐 입에 안 붙게 참네. 여튼 이 트윗 하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에이 단순한 어그로 아니냐? 아니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호들갑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쓰신 양반이 누구냐 하니 바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터널스, 블랙팬서2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등등등 여러 마블 영화들의 정보가 공개되기 한참 전에 언급했던 작품 내외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이후 80-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며 슬쩍슬쩍 SNS로 대형 떡밥들을 유출하는 소위 스쿠퍼 My time to shine hello 한국어로 빛이 날 나의 시간 안녕. 이번 영상에서는 반짝좌로 부르겠습니다. 여튼 이런저런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반짝좌가 마블 내부의 직원이라는 것이 대충 마블 덕후계의 정설. 당장 글 몇 개 찔끔 쓰면 커뮤니티가 금방 시끌시끌해지는 양반인데 이번에 어벤져스 감독 후보라는 뜨거운 감자를 냅다 식탁 위로 가져온 거예요. 해서 샘 레이미 감독이 누굽니까? 과거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슈퍼히어로 장르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이블 데드, 드래그 미 투 헬, 맨 인 더 다크 등의 공포영화 감독. 그러면서도 기묘한 코미디가 빠지지 않는 소위 B급 정서를 잘 활용하는 감독인데요. 그만큼 호러 장르의 연출에는 특출난 인물이고 그런 모습들이 최근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아주 제대로 표출된 바 있었지요. 특히나 공장식 찍어내기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블에서 최근 감독의 색이 정말 짙게 묻어나온 작품 중 하나로 꼽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빡세게 갈렸다는 것인데 닥스2는 분명 샘 레이미 감독의 작품을 기대하고 간 관객들에게는 그 장점이 크게 다가오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마블의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를 기대하고 이 작품을 접한 관객들에게는 비교적 부정적인 평을 받았던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의 영화를 보러 온 것이지 샘 레이미의 공포 영화를 보러 온 게 아니다 라는 그의 목소리가 많았지요. 완다 비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생명을 걱정하던 완다가 갑자기 대머리 할아버지 머리로 하질 않나. 맞잖아요. 장르 공포로 노선 잡는다고 주인공을 미친듯이 너프시켜서 팔다리를 죄다 댕강해버리질 않나. 내가 너프라니. 개봉 전에 기대란 기대는 다하게 만들어놨던 그 일루미나티가 딱 등장했는데 바로 그냥 양악당해서 칼퇴해버리질 않나. 이런 반응이 점점 커지면서 이곳저곳에서 격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당시 인터뷰에서 밝혀진 소위 진짜 범인은 한참 질타를 받았던 감독 샘 레이미가 아니라 다른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실패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아버지이자 마블 팬들의 아버지 아빠? 그런데 하도 잘한다 하니까 갑자기 뇌절을 습득한 이 남자 케빈 파이기.
Lance. I'm sorry, I can't help it. 애니메이션 리게모티 출신 작가이자 드라마 루키의 각본 그리고 닥스2의 각본을 써제끼는가 하면 더 나아가 바로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 어벤져 시크릿 워즈의 각본마저 쓸 예정인 그 남자 마이클 워드런. 이듀오가 하재딴다. 우리 샘 레이미 감독님은 오히려 자신의 색보다는 마블이 본래 잘하는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일명 마블 영화 중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 했었고, 그 와중에 케빈 파이기와 마이클 월드로는 샘 레이미 감독으로 하여금 샘 레이미 감독 자신의 향이 물씬 풍기는 샘 레이미 작품을 만들기를 원했지요. 참 기묘해. 어느 쪽이든 이게 온전히 이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물로서 나왔다면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작가와 감독이 마블의 세계관을 제대로 숙지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제작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지나칠 정도로 기이한데,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챙겨봐야 한다는 완다비전은 작업 초기 단계 때만 해도 닥스2 이전에 공개될 예정이었고 일정이 변경되면서 각본을 1차적으로 다시 써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슈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과도 개봉 순서가 뒤바뀌면서 각본은 계속 갈아엎어졌지요. Entire world's about to forget that Peter Parker is Spider-Man. I mean, I don't know. I really hope not. All right, fine. Let's not change the parameters of this spell anymore. Used to work for Tony Stark, but then he was kind of dating my aunt. Would you just stop talking? Basically, everyone that knew that I was Spider-Man before. 심지어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 영화의 감독, 작가진이 각본을 공유하였음에도 스케줄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는 쪽대본, 촬영 직전에 써서 즉석으로 이어나가는 식으로 제작하다 보니 애당초 공유된 각본도 크게 도움이 되진 못했고, 각 영화들이 미세히 그러나 디테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할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맛있게 조리될 리 없었습니다. 완다 역을 맡았던 엘리자베스 올슨도 처음엔 갑자기 괴인이 된 완다에 당혹스러워했고, 작가인 마이클 월드로는 마블의 스케줄 변동에 33번이나 각본의 재구성을 요구받았으며 결국 개봉을 한 달 반 앞둔 2022년 3월까지도 재촬영을 하는 등 영화 제목 따라간다고 그야말로 대혼돈 그 자체였지요. 이게 영화가 마무리될 즈음엔 첫 시작과 같았던 점이 그저 제목밖에 없었다는 배우 인터뷰까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감독님 속은 진짜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거예요. I don't even wanna know.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감독 샘 레이미를 향한 여론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서 오히려 측은한 이 정도면 잘 싸웠다, 이잘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게 제작 기간이 왜 이렇게 촉박했는가? 저 당시 마블은 다수의 작품 제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 갑작스레 코로나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뿐이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컨텐츠를 쏟아낼 예정이었기 때문이지요. 오죽하면 코로나 덕분에 제작 기간이 늘어나서 다행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겠냐고. 그렇다면 뭐 범인 찾기 끝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이 촉박한 제작 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냥 이 아저씨다. 케빈 파이기. 이 아저씨가 마블을 살린 것도 당연히 맞는데 이게 참 맞는 건가 싶어야. 디즈니 플러스 살린다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랬으면 한국에 돈을 진작 썼어야지. 저 무빙 봐 무빙 난리잖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페이지 4의 연이은 부진으로 오피셜하게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로 가겠다는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선언을 했던 시기가 이미 여타 작품들이 완성된 직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양보다 질 전략은 아무리 빨라도 더마블스 이후부터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요. 당장 더마블스의 경우도 개봉일이 쭉 뒤로 밀리면서 그 사이 재촬영과 추가적인 퀄리티업 등의 후반 작업이 가능했다고 하니 닥스2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쪽도 만만찮게 일정에 쫓겨가며 일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여하튼 다시 본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번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의 각본을 마이클 월드론이 맡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 양반 제작 기간이 짧았다는 상황이 있기는 해도 소위 설명하기 좋아하는 스피드 웨건식 각본으로는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닥스2의 큰 단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인지라 마이클 월드론이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라는 중요 작품에 기용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도 꽤나 많이 나오던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최근에는 마이클 월드론을 비롯해서 앤트맨 퀀텀 매니아의 각본을 맡았으며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의 각본 또한 맡을 예정이었던 마찬가지로 릭앤모티 출신 작가 제플 러브니스가 나란히 각 어벤져스 작품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또 다른 반짝좌발 루머 소식도 있었습니다. 덧붙여 반짝좌는 어벤져스 후속작의 새로운 작가진으로 필 로드와 크리스토퍼 밀, 소니의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의 각본가를 언급하기도 했네요. 뭐 어쨌든 이런 배경들을 놓고서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의 감독을 샘 레이미가 맡게 되었다는 루머는 점차 진정되고 팬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척박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호불호는 강했지만 강력한 장점 또한 있었던 영화였고 여러 영화를 거쳐오면서 다져진 시네마틱 머슬 메모리 또한 엄청난 강점일 테니까요. 단지 그에게 좋은 각본가와 충분한 제작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더 멋진 작품을 볼 수 있는 길일 것이고 그렇게 되길 팬들은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지켜봐야겠지요. 영상 만들다가 또 하나 나왔는데 프리가이의 감독이자 데드풀3의 감독 숀 레비 또한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의 메가폰을 들 수 있다는 루머가 있네요. 스토리상 데드풀3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대. 뭐 지켜봅시다.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글비한 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을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 넌 졸고는 시네마 액션 멜로 코믹 에러 원하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 화물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규사인이 들리면